네, 시장에서 반짝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오늘은 시간 관계상 곽 부장의 갈테마 한 가지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바로 오픈해 볼게요.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일경에 중국의 헝다그룹 디폴트에 대한 우려까지 또 한 번 안아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건설주와 기계주들의 국내 관련주의 전망은 어떨지가 참 궁금한데 저희가 네. 기대치를 좀 낮춰놔야 되는 걸까요? 일단 중국하고 미국 쪽의 스토리 두 개를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중국의 이제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자체가 이제 디폴트가 되는 부분보다는 이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연쇄적인 어떤 부도 현상이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네. 만약에 그게 좀 확대가 되는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에 특히 건설주라든가 이런 쪽에 좀 기계 쪽에는 안 좋게 형성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쪽입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일시적으로 정회관이 하원에서 가결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그 대통령이 서명하면은 부채 한도가 12월 초까지 일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급한 불은 끈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후에 이제 2개월 동안 또 다른 또 진전이 없게 된다면은 11월 중순쯤에는 재차 부채 한도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건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인 완화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기업인 뭐 건설이나 기계 쪽, 특히 기계 쪽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건설 기계 쪽 같은 경우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진성 TEC겠죠. 진성 TEC라든가 뭐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두산밥켓이라든가 기타 또 다른 뭐 좀 작은 종목으로서는 뭐 서현탄 메달이라든가 흥국 이런 종목들도 있게 되는 거죠. 두산중공업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건설 기계 쪽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런 정책적인 요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3분기 실적 네. 바닥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은 제가 지금 지금 보시면은 한번 진성 TC 가지고 한번 볼까요? 네. 좀 차분하게 뭐 한 꼭지만 좀 오늘 말씀드린 날이라서 시간 여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제가 HTS 화면을 열어놨는데요.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난 4월달 이후로 빠지고 또 빠졌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3분기 실적 바닥을 확인할 것이다. 3분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3분기에는 계절적인 이제 굴삭기 판매 비수기의 재료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의 어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미국의 인프라 법안 통과라든가 그리고 또 신흥국 시장에서 또 주요 또 선진 시장에서의 또 기계에 대한 수요 개선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기계 쪽의 종목을 좀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기 말씀드린 것처럼 진성 TC가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간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도 현대 건설 기계, 두산 밥켓, 두산 중공업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일단 건설주보다는 기계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첫 번째 팁으로 진성 TEC 이제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네.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네, 보이잖아요. 여기 살짝 올라가는 모습. 네,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실 추천주를 들어봐야 될 텐데 제가 잠깐 대본을 보니까 추천주는 또 다른 걸 챙겨오셨어요. 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어려워요. 네. 대단히 변동성이 크고 지난번에 코스피가 2,920포인트 3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 부분을 딛고 올라와주는 모습이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아직은 추세 반전이 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여전하다, 리스크도 여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서 좀 아무래도 이제 실적 베이스와 이슈가 좀 중복으로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건설 기계 쪽에는 두산중공업도 들어가는데요. 네. 두산중공업을 제가 오늘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또 SMR 소형 원전에 대한
최근에 또 부각이 있습니다. 소형 원전이 부각되는 이유는 바로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전력난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원전에 대한 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두 번째는 해상 풍력입니다. 아무래도 올해가 지나가면 다시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아무래도 그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그리고 수소, 원자력,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꼭지를 다 갖고 있는 게 두산중공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자,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점과 고점에서 중간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 가질 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두산중공업과 더불어서 보셔야 되는 건 하나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두산 퓨얼셀입니다. 이 두산중공업이 두산 퓨얼셀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작년 2020년 9월 달에 공시에 따르면은 오너 일가의 17.7%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산 퓨얼셀이요. 작년 4분기, 1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 4분기 때 좋아진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어쨌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네. 지금 두산중공업은 상방의 흐름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고요. 네. 추세 대응하시고요. 손절가만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2만 원 손절가 제시하겠습니다. 네, 어제 김민진 차장님도 두산중공업 주셨는데 두 분의 사랑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곽 부장님의 추천주 두산중공업, 목표가 추세 대응 손절가 2만 원 잡아주셨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갈테마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